성년 후견 제도인데요. 이 성년의견 제도라는 거는 장애나 질병, 뭐 노령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그런 제약이 있어서 스스로의 일을 판단해서 결정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그냥 후견인이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2013년 7월부터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그 원칙을 가장 기본 이념으로 최대한 지원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성년의견 제도는 본인을 위한 제도예요. 후견인도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을 법원에서 선임을 해줍니다. 저 같은 전문 무슨 변호사나 사회복지사들이 후견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의후견은 발달장애인 본인보다 부모님들이 하시면 굉장히 그럴 때 법원에서 후견을 개시하는 겁니다. 피후견인. 네. 이거는 후견을 받는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법률적인 것들을 대신 결정해주고 대리해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무슨 지금 유죄 판결을 받고 형기 중에 있는 사람들 사실은 누구든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직계 가족이 없으면 뭐 친척도 뭐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후견인은 사실은 본인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먼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없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먼 친척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아이하고 가까웠다면 먼 친척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안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딱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본인을 위해서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법원에 판단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부모님이나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이제 그거는 대부분 법원에서 존중을 해서 그분을 후견인으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이 없는 발달장애인이다. 아니면은 이제 가족이 있더라도 가족이 만약에 발달장애인을 학대를 했어요. 네. 뭐 그런 사람이면은 그런 사람을 선임하기는 어렵겠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런 조사 같은 걸 합니다. 조사도 하고 또 이제 그럴 때는 항상 이런 발달장애인분들 옆에서 또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우리 지자체에서도 복지가 아니면 무슨 뭐 장애인 그런 인권 관련된 단체라든가 그런 데서 도와주면 거기에서 이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을 추천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복지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공공후견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아예 적당한 후견인이 없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각 지역에서 후견인들을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칭을 해줘요. 그리고 그걸 모든 절차들을 다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년의견 자체는 사실은 완전히 거의 뭐 최중증의 정말 거의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뭐 임종 과정에 있거나 완전히 누워가지고 진짜 그냥 와상 상태, 친군인강 상태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성년의견은 일단 한번 개시가 되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슈퍼마켓 편의점 가가지고 뭐 먹을 거 사고 과도하지 않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법률 행위들 외에는 전부 다 무효입니다. 이 사람이 해도. 그러니까 우리 발달장애인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뭐 우리 뭐 권호준 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요금제 결정하고 뭐 적금 넣고 할 수가 없어요 다. 그리고 후견인이 그 무효기 때문에 이 발달장애인이 한 거는 후견인이 전부 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후견인이 그 부동산을 좀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아니면 통장에 있는 돈을 한꺼번에 이렇게 막 찾아서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지금은 사실은 이게 좀 예방을 하려고 법원에서 다 감독을 합니다. 법원에서 후견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일단은 첫째로 정기적으로 감독을 하고요. 매년 이렇게 보고서를 내거나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이런 뭐 큰 돈을 빼거나 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그런 경우는 다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런 행위 자체가 안 되고요. 만약에 허가 없이 그런 걸 그냥 후견인이 그냥 뭐 팔아버리거나 돈을 뺐다. 만약에 이제 어차피 드러날 겁니다. 매년 보고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후견인이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후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군요. 예. 법정 후견이 있다는 게 정말 예,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한정 후견? 네. 그건 뭡니까 그건? 이 한정 후견은 원래 우리 후견 제도가 들어올 때 이제 이 제도를 설계한 사람들이 가장 원칙이 되는 우리 가장 많이 이용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유형인데요. 사실은 우리 아까 제가 후견 제도가 우리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정 후견은 어떻게 되냐면 딱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후견인이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법원에서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정해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특별히 핸드폰을 만드는 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뭐 핸드폰 구입 계약에 대해서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법원에서 정해주면 그것만 무효예요.
그걸 동의 안 받고 할 경우에는 그것만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는 본인이 다 자유롭게 자기 건 자기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대리권도 제한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 한정 의견은 사실은 어떻게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최중증의 발달 장애부터 아주 경증의 발달 장애인까지 굉장히 이렇게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성년 후견과 한정 후견을 선택할 때 뭐 주의할 점이 또 따로 있나요? 네, 이 성년 의견과 한정 의견 두 개 다 사실은 되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종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몰랐었다. 이게 우리 법에서 이 성년 의견과 한정 의견은 개시 원인이 소멸해야지 종료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그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후견 개시 원인은 발달 장애예요. 발달 장애가 없어져야 돼요. 안 없어지죠? 네, 진짜. 평생 가는 거예요. 네. 종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께서 이제 내가 있을 때 내가 하고 내가 끝나면 후견 끝나지 않을까? 근데 안 끝나는데 그걸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성년 의견은 좀 안 하시면 좋겠다. 아까도 처음에도 발달 장애인을 위한 건 게 아니다 말씀드렸던 이유가 보통 우리 아이가 뭐 30대 뭐 20대 이럴 때 성년 의견을 해버리시면 부모님이 계실 때는 뭐 하신다고 하더라도 안 계실 때는 어차피 끝내지도 못하고 근데 모든 거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권호중 씨가 우리 아들분의 성년 의견인이 되시면 우리 아들분은 지금 은행에 가서 자기 계좌 거래 내역도 못 돼요. 거래 내역을 발급받으려고 해도 가가지고 너는 성년 후견인이 있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없어라고 해서 후견인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견인이 오라 그래요. 같이 오라는 얘기도 안 하고. 후견인이 오라. 예. 네. 그래서 일단 나의 일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평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우리 아이가 자립을 해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립을 하기 위해서 성년 의견을 하면은 자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년 의견은 엔간하면은 정말 이용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한정 의견 역시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장기간 진행이 될 수 있는 후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이제 특정 의견 설명해 드릴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이 후견은 사실은 그래서 우리 아이하고 영원히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딱 필요한 어떤 문제들만 해결하는 그런 용도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으로만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정 의견은 이제 이거를 설명드리면 약간 궁금증이 풀리실 것 같은데 특정 의견은 어떤 특정한 우리 발달장애인 분이 지금 당장 처해 있는 어떤 해결이 필요한 일이 있어요. 그럼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후견인을 선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견인은 이 특정 의견은 특정 의견이 게시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뭐 하는 것들이 무슨 뭐 법률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요. 그냥 후견인이 대리권만 그 어떤 필요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예금을 해지해야 된다. 그 예금을 해지하기 위한 대리권만 부여받아서 그걸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후견도 끝나는 거예요. 야, 이거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지 좀 고민이 되네요.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실 발달장애인 분들은 특정 후견을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이 후견인을 연결해주는 그런 복지 서비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공공후견 서비스가 있어요. 예. 그건 부모님들도 그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서 찾아요? 그거는 각 지역에 네. 발달장애인 센터가 있습니다. 예. 아니면은 그 동사무소에 물어보셔도 돼요. 그냥 물어보신다 이제 도움 받을 수 있는 건 알려주고요. 거기서도 특정 후견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특정 후견으로 하시면은 이제 불가피하게 특정 후견이 아니고 다른 뭐 좀 법률 행위들을 좀 제한을 하거나 그런 게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증의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정말 불가피하신 경우라면 한정 후견을 이용하시고 성년 후견은 사실은 우리 발달 장애인 분들은 정말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좀 권고해야 된다. 왜냐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필요 없는데도 성년 후견을 너무 많이 이용을 하세요 지금.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하고 후회하고 취소하고 싶지만 취소가 안 되고 그렇게 하시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제 들어보면.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좀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리 이 발달장애 부모님들이 꼭 임의 의견을 좀 부모님들이 좀 해놓으시면 좋겠다. 임의 의견이 이제 내가
판단력이 부족해질 때 아, 그때 이제 나를 어떻게 누가 도와주고 나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주고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건데요. 이게 부모님들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만 우리 발달장애인 자녀를 위해서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권호중 씨가 우리 아들분에게 뭐 한 달에 50만 원씩 용돈을 줘요. 네네. 지금은 스스로 하시니까 다 주는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겨서 이제 권호중 씨가 내 재산을 내 스스로 못 하게 된다. 근데 그런 걸 미리 안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사실 돌아가실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그 우리에게 50만 원씩 이걸 줄 수 있느냐, 누가 줄 것이냐, 그거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법원에서 하는 뭐 성년 후견인이나 이런 후견인이 선임되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할 거라는 것도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50만 원을 줬는지 안 줬는지 주긴 했지만은 그게 정말 이게 앞으로도 계속 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미리 임의 후견을 해서 후견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써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하나가 내가 만약에 집에서 살 수 있을 때는 우리 아이하고 계속 살게 해주라.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더 이상 집에서 못 살고 뭐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게 된다면 그래도 우리 아이가 나를 일주일에 한 번은 나를 만날 수 있게 해주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요양원을 찾을 때 조금 시설은 안 좋아도 되니까 애가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30분 안에 올 수 있는 대로 해주라.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다 써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임의후견인은 그거에 따라야 합니다. 그럼 임의 후견할 때 그 계약 항목에 뭘 넣으면 제일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임의후견의 내용도 재산 관리와 이제 내 신상에 대한 것들, 나의 선호, 가장 핵심이 나의 선호입니다. 그냥 내 재산 알아서 관리해줘. 그것보다는 내가 뭘 좋아하니, 뭐 아까 요양원 같은 거 갈 때도 우리 아이하고 가까운데 이렇게 해줘. 또 재산 관리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에게 뭘 좀 더 해줘. 그런 식으로 제가 나의 선호를 기입할 수 있는 게 가장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평소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개시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본인에게 그 상황이 오기 전까지 언제든지 철회하고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한 번씩 좀 생각해 보시고 준비해 보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거 꼭 좀 잘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임의 후견은 처음 들었지만 들어보니까 꼭 필요한 것 같긴 하네요. 네. 과연 변호사님 덕분에 성견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우리 이 후견 제도를 저는 이제 제가 부모님들께 말씀드릴 때 이게 정말 좋은 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잘못 쓰면 손베이고 다칩니다. 그래서 정말 잘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앞으로 부모님이 없을 때도 사회에서 자립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후견 제도거든요. 그것만 꼭 명심하시고 다른 그거에 방해가 되는, 그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후견 유형보다 정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후견 유형을 선택하셔서 이용하시는 거를 꼭 권고드립니다. 그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은 어디 가서 이렇게 상담받으면 좋을까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됐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일단 우리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지역에 발달장애인 센터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관련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무슨 장애인 부모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 그런 단체들 통해 가지고도 그런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이 부모분들이 가장 생각하는 게 내가 없을 이제 미래의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막막하거든요. 네, 그 막막한 마음에 이 성견 후견인 제도가 정말 작은 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모있는 제도 알쓸제 성견 후견인 제도에서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